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책을 읽기 딱 좋은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경림 씨는 요즘에 책을 좀 읽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네. 뜨끔한데요. 뜨끔하죠. 사실 책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월 문체부에서 전국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전국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대전 시민들의 연간 독서율이 39.3%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볼거리들,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지역, 대전에 있는 지역 서점들이 2009년 188곳에서 지난해 117곳으로 10년 사이에 38%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는 15일부터였죠. 독서 문화 활성화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서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으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최대 20% 캐시백 혜택을 드리는 것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 오늘 지역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 구입해 보시면 또 한 주를 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갈지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쌀쌀한 공기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시각 대전이 7.7도로 어제보다 높긴 하지만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질은 무난한 편이지만 차츰 북서풍을 타고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전국의 유명 관광지와 또 도심에서는 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어요. 네, 요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산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세종시 중앙에 자리 잡은 국립세종수목원이 8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지난 주말 처음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아이고 예약을 깜빡했던 거예요. 어머나. 예약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좀 보고 와서 가을 정취는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개원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었는데 예약을 꼭 하고 네, 맞습니다. 가야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5,000명으로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네.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방송국 앞 갑천변에도 그 황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네. 주말에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쳐 있는데 이 가을 꽃을 보면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녹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꽃과 함께라고요. 아름다운 가을 꽃 사진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는 이 깊어만 가는 이 가을 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전 꽃에 대해서 물어보실 줄 알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 혹시 가을에 네. 장상아 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머! 장상아 장상아 꽃.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네, 바로 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있어요. 장상아 있어요? 꽃이라고 상아색으로 이렇게 된 꽃이 네. 있어요. 아 예. 실제로 있나요? 우리 스튜디오 안에만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에 있는 상아꽃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아꽃만 알겠습니다. 있나요? 예, 빨리 소식 넘어가도록 전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아침 가족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바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이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을 이주시켜서 형성이 된 마을입니다. 이 피난민들이 정착하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서 또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 수양 1위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곳. 홍성 소향 1위로 떠납니다. 마을 한편에 홍주 종합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는 홍성읍 소양 1위. 완연한 가을이 내려앉은 소양 1위에선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애타게 기다리던 이장님은 오지 않고 트랙터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설마 이장님께서 저 트랙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트랙터를 타고 등장하셔가지고. 그런데 혹시 이 마을 이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개발위원장입니다. 이 이장님은 네. 지금 마을에서 뭐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아, 바쁘셔서 대신 오셨구나. 마을에 이렇게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6.25 때 피난민들이 네. 내려오셔가지고 애초에 정착했던 마을이에요. 그때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방한칸, 보강칸 60세대를 줘서 그 피난민들을 보급을 해줬었지요. 예,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까지 내려온 마을이에요. 아,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살짝 궁금해지는데 마을 탐구 그럼 트랙터 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트랙터는 기사님밖에 못 타요. 우린 탈 데가 없어. 우리 둘이 걸어가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걸어가시죠. 예. 지금은 풍요의 땅으로 변했지만 70여 년 전 피난민들의 삶은 고달했습니다. 미군 구호물자 배급과 척박한 땅을 개간해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죠. 이 길은 미군들 차가 우유, 밀가루를 싣고 와서 보급해주던 보급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길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강산이 7번 바뀌는 동안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여기 세월의 시계가 70년 전에서 멈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절. 모진 비바람을 이길 수 있었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게 집이 이렇게 헐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엄청 헐었으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짓고 또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북한 사람들, 이북 피난 온 사람들은 지독회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래가지고 다 여기를 떴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뿐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바랜 사진만이 그 시절을 추억해 하는데요. 당시 소양 1위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958년 구호물자 배급이 끊기면서 피난민들은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홍성의 원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은 얻었어도 좀 살기는 굉장히 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차고 먹을 돈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한 세대당
3,000평씩을 의무적으로 개간하게 했어요. 땅을 보다시피 여기 3,000평이라는 게 저 산가장 다 면적을 합한 거거든. 그런데 산이 개간해서 반명일 수는 없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 마을에 사는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 그렇죠. 이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여기 우리 동네는 잘 살 것이다. 예, 잘 살 것이다. 생활력 강한 소양리리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가을 거지도 미루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까요?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우리들만의 잔치, 축제, 그 소양공주 선발대회를 올해를 1회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양공주 선발대회라고 하면 저도 뭔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많이 예쁘신 분들이 나오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건 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이 황무지 땅을 우리 어른들이 70년 동안 이뤄서 지금 만든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옛날 고생하신 그런 모습, 원빼 입은 모습, 호미 가지고 일하는 모습, 좀 우스꽝스럽게 풍자스럽게 해서 올해 이제 1회 소양공주로 뽑아서 또 그분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소양리를 위해서 그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회를 필두로 계속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과거 용봉장군과 백월장군이 소양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겨뤘다는 전설을 듣고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는 주민들. 아마도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축제이지 않을까요? 황부대장.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요? 음식 빠지면 안 되고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가 있죠 또? 음악이지. 음악! 축제에 흥겨움을 더하기 위해 마을 에이스들만 모아 결성했다는 풍물패. 축제를 앞두고 밤낮 없이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마을은 더욱 활력을 찾아가고 주민들 간의 정도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와, 실력이 정말 수준급이신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연습하신 거예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연습한 지는. 2달밖에 안 되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자주 볼 수도 없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그런데 우리 동네가 진짜 너무 잘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좀 알리고 싶어요. 이 소양리를? 네, 소양리를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또 뭐 사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럼 스트레스 좀 풀리시나요? 그렇죠. 모두 모여 하나가 된 소양리리 천년만년 흥해라! 소양리리!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고 하죠. 척박한 땅을 일고 풍요의 땅으로 변화시킨 이웃들이 있어 주민들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 동네는 1년에 2번씩 쓰레기를 모두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이쪽으로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앞으로는 많이 발전되고 좋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시내권이 가까워서 뭐 시장 보러 가는 것도 가깝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저녁하다 말고도 차 끌고 나가서 5분이면 시장 봐갖고 오니까 그래서 아주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이에요. 제가 마을대학을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면은 다른 마을이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로 견학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뭔가를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고자 해서 이런 잔치를 갖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픈 날들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었던 이웃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정과 관심으로 키워가는 소양 1위.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네, 이 황금빛 들녘이 예쁜 이 소양 1위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네. 이 소양 1위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대, 뭐 100세대 이렇게 불렀다고요? 네, 그렇게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요, 한국전쟁 이전에는 국유지로 소속이 돼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다가 전쟁 직후에는 53년부터 이 피난민들을 받아서 60세대, 그리고 55년에는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들여와서 100세대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 마을에서는 60세대, 100세대 이렇게 불렸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 1세대 분들도 많이 계시지가 않고 또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양 1위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뿐만 아니라 그 소양공주 선발대회가 참 이색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소양공주 선발대회 마을 콘텐츠, 마을에서 내려오는 이 전설을 콘텐츠화해서 마을 주도용 축제로 이제 1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졌어요. 그래서 12월 초중순경에 소양공주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또 뽑히실지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길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소양공주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이 마을이 더욱 활기찬 동네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퀴즈도 맞추시고 선물도 받고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돼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아킬레스건, 2번 이카루스의 날개, 3번 시지프스의 돌. 네,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라서 뭐 정답은 쉽게 고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보기 중에서 신체 부위가 들어가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뭐 사실 저처럼 날개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테니까 뭐 보기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발목 쪽에 있죠. 그렇죠. 그럼요. 발목을 좀 네. 만져보게 되는데 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란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의 이름으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고요. 이카루스의 날개는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나타내는 말이며 시지프스의 돌은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인간의 굴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성공한다는 미다스의 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속담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자, 가을 땡땡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는 속담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아욱, 2번 전어, 3번 상추.
네, 뭐 사실 이건 먹는 모습, 뭐 흉내를 내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고기 드실 때 탁 깔고 쌈을 싸서 앙 드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깻잎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뭐 네네. 여기에 고기 싸 먹어도 참 맛있죠. 네. 네, 저는 이거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아욱천어 상추 모두 뭐 가을에 맛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숨어 있습니다.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상추죠.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는 속담은 가을 상추가 특별히 맛이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또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을은 풍성한 계절답게 밥상에 맛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여러분들은 견과류 좋아하시나요? 이번에는 가을 견과류과에 속한 OX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자, 은행에는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맞으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은행에 독성 물질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은행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을 막 이렇게 막 집어 먹으려고 했는데 네. 예, 예전에 어머니가 손을 탁 치셨어요. 그만 좀 먹으라고. 그만 좀 먹으라고.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면 되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은행은 독성 물질인 시안배당체와 메칠피리독신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안배당체는 현기증과 구토, 설사 증세를 유발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청색증을 동반하며 메칠피리독신 또한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네. 이렇게 익히지 않은 은행에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네. 성인은 하루에 10알, 어린이는 하루에 3알 이내로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장상아 꽃이 아니라 진짜 꽃에 관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피는 꽃으로 보라색, 자주색 등 꽃색이 선명하고 풍부하며 거대한 송이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백일홍, 2번 거베라, 3번 해바라기. 네. 이 꽃의 색이 굉장히 선명하면서 네. 예쁘잖아요. 네. 근데 딱 일정 기간, 이 기간에만 오. 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가 아마 그 기간이 될 듯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간을 생각하시면 쉽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백일홍, 거베라, 해바라기. 자, 이 중에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일홍, 거베라, 해바라기 중에서 고르셨으면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백일홍이죠. 이 백일홍이란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으로 백일초라고도 하는데요. 본래 보잘것없는 잡초였으나 여러 화훼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탐스럽고 다양한 빛깔의 꽃으로 개량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붉게 물든 이 백일홍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 하늘과 대비돼서 색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 네, 6월과 10월까지 제철이라고 해서 요즘 제철 맞은 이 백일홍이 또 값도 싸다고 하니까 이 백일홍 한 다발 소확행으로 한번 들여놓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장편 소설입니다. 보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한 주인공이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난 후
자수하고 시베리아로 송치되기까지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소설의 제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죄와 벌, 2번 파우스트, 3번 백야. 네. 이 책의 제목만 딱 떠올렸을 때 이 법정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뭐 피해자, 피의자 뭐 이렇게 법정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제목만 들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제목만 들었을 땐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모르시겠으면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죄와 벌, 파우스트, 백야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죄와 벌이죠. 죄와 벌은 1866년에 발표된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통해 인간을 벗어나기 힘든 선악의 양면을 보여주며 죄에서 벌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치열하게 드러낸 세계 문학의 걸작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에서 그 소양 1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딱 좋은 곳일까요? 네, 가을 정치에 만끽하기 딱 좋은 곳이고요. 제가 못 전한 말씀이 있어서 또 준비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소양공주 선발대회에 소양공주가 누군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마을 근처에 용봉산 그리고 백월산이 있는데 백월장군과 용봉장군이 소양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결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 때문에 소양공주 선발대회가 나왔습니다. 더 재밌네요. 그래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네요. 네. 소양공주.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사연 주제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꽃과 함께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꽃 사진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다른 꽃보다 내가 제일 아름답다 싶은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본인 사진을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요. 네. 예. 요즘 참 날씨도 좋고 이렇게 어디 떠나고 싶기도 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저는 여행이나 또 맛집을 찾아갈 때 SNS를 참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울산의 이 파워블로거 SNS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울산의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한번 보고 SNS 상에 파워 블로거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보는 체험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 이건 찍어야 해를 외치며 한 컷 또 한 컷. 사진 촬영에 푹 빠진 이들의 정체는 사회적 기업을 알리러 나선 SNS의 달인들인데요. 착한 사회적 기업과 SNS 체험날의 특급 콜라보.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특별한 하루 속으로 토니가 갑니다. 울산의 착한 사회적 기업을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해 SNS 체험단이 떴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된 일정에 저도 합류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소셜 캠퍼스 온 울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셨는지요? 이 SNS 체험단은 국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소셜 캠퍼스 온 울산이라는 것도 알리면서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알리고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을 직접 만나고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체험단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널리 알려야 할 오늘의 첫 번째 대상 바로 여기입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을 수리해서 기부하는 기업인데요. 장난감들을 순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린이집, 가정, 장난감 도서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한 사람 수로 치면 한 300만 가구 정도 돼요. 거기들의 장난감들이 매년 3조 이상씩 50만 톤에서 250만 톤까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막아보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이 말짱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스마트한 기업답게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회사의 역사와 역할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다시 쓰고 안 쓰는 장난감은 기부하고 그렇게 장난감의 재탄생과 순환을 돕는 사이 6년이 훌쩍 흘렀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이 너무 아까워서 수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 회사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지금은 장난감을 통해 누군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누군가에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자나깨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답게 둥지도 폐공장에다 틀었는데요. 건물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활용을 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만 구성됐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제가 앉은 이 의자인데요. 장난감을 파쇄해서 만든 재활용 의자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환경을 위해 점점 진화하는 사회적 기업.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거의 유일하고 최대 규모로 장난감을 순환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은 뭐 10,000명 이상 연간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국에 한 500평, 1,000평 이상 되는 장난감 순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1번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버려지는 장난감을 업사이클링화 시켜서 좀 세계적인 그런 업사이클링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장난감 순환 공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장난감을 기부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 때문에 고민 꽤나 해본 주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제 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장난감 어디 버릴 데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맞아요. 자취곤란이긴 하지만 이런 데 가지고 와가지고 기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망가져서 못 쓰는 장난감 조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정크 아트에 도전해 봤는데요. 제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세상 단 하나뿐인 장난감 메이드 바이 도니. 그 탄생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지금 악어를 지금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네. 저 이거 약간 우리끼리 한 게 황태 비슷한데. 근데 뭐 아니 이거는 진짜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게 박물관에 기증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작이 나오고 있어요. 사시겠어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산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걸로 하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네, 만드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오시기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네, 잡념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버려진 장난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소재가 되고 있네요. 네,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담아 놓으려고요. 이제는 쓰레기가 되지 않게. 버려지던 쓰레기가 세상 하나뿐인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코끼리. 자, 이것도 또 SNS도 또 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저도 SNS 체험단. 찍은 사진은 바로 SNS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착한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곳이라서 평범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란 사실. 뭔가 뭐 카페나 식당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라운드 울산이라 이름대로 울산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연주자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공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평소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겐 무대를, 취약계층에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2층과 3층에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이 있다면 1층엔 이렇게 식당과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밥 먹고 차 마시듯이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함께라면 아트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생소했다가 다 같이 생소하게 있다가 같이 정보를 들으니까 뭔가 더 기억에도 남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SNS 체험단의 마지막 일정은 나무 공방입니다. 그윽한 나무 향기 속에 오늘의 마지막 체험이 담겨 있는데요. 우와,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확 달라진 눈빛 느껴지시나요? 본인 손으로 완성한 쟁반은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저 이국적이고도 멋진 쟁반을 득템해오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체험단. 좀 여기 공방 들어올 때부터 나무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직접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트레이 하나가. 모두가 이국적인 쟁반에 눈독을 들이는 사이 치열한 토론에 돌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띤 대화에 빠져 쟁반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작품에 열중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또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네, 울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리마켓에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오시고 청년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창고가 필요한데 덜컥 가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마켓에 와서 자기 상품 소비자를 만나면서 실험도 하고 이런 이제 장을 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냥 있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방법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선배님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선배님, 망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그걸 알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씨가 빠지게 할게요. 망하지 않는 방법? 네. 저희 생각에는 좀 다양한 채널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저희가 막 교육만 계속했더라면 망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네. 코로나 오면서 저희 교육이 꽉 잡혔던 게 다 취소가 됐어요. 대신에 저희는 가구를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소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조금 다방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도 갈고 붙이며 칠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쟁반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손잡이를 튼튼하게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 우리 가까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찍고 만들고 즐기며 재발견한 날. SNS 체험단은 이 하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회적 기업이 많은지 처음 알게 됐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필요한 부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SNS를 하는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NS 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도 널리 알리게 되고 또 저희도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의 멋진 사회적 기업이 행복을 만들어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뭐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도 벌고 지역민도 돕고 또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착한 기업이죠. 네. 우리 주변에 사회적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자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강원도 정선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환절기에 먹으면 너무나 좋은 농산물이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이 가을철에 뿌리 영양분이 최고조로 올라간다는 더덕인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은 덥고 말이 살이 찌고 그리고 저 호준이도 야물딱지게 살찌는 바야흐로 천거마비의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에는요. 저처럼 아주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더덕들이 있다 그래서 이곳이 더덕밭이라 그래서 찾아왔는데 근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분들인가요? 저분들? 저분들인 것 같아요. 힘들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더덕 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덕을 캔다고요? 여기 그냥 산 같은데? 예, 산이죠. 더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덕 여기 있네요. 우와, 잠깐 저 하나 보세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더덕이에요?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지금 6년근짜리예요. 아니 근데 여기가 산이 아니라 이게 더덕밭이라고요? 근데 인공적으로 씨만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크는 거는 자연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밭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저 밑에서 끝까지죠. 저 밑에서 저 끝까지. 예. 아 되게 설명 되게 편안하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가족이라 그러셔가지고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 저희 남편 되세요. 우리 사이. 아 사위? 예, 우리 사이 3대째 이어서 하는 우리 사이고 저 밑에는 우리 딸. 아. 예. 그럼 그 딸의 또 딸? 네네. 아, 딸의 또 딸. 우리 손녀 딸. 우리 지금 사위가 그러면 예, 이제 3대째 이어서 이제 우리 공장도 관리해주고 농장도 같이 이래 하고 이제 더덕을 더 이제 맛있게 개발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럼 본인이 이제 이 더덕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잠깐 오신 건지? 처음에는 더덕 농사야 뭐 일반 뭐 평지에 사니까 그건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와 보니까 이게 장말이 장내 일단은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또 캐면은 또 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아 그죠. 옆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리 와요. 왜 뭐 낯도 안 가려. 아빠 여기. 순식간에 아빠 된 기분 듭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지우예요. 지우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구나. 네. 여기 있는 더덕보다도 어리구나 너가. 네. 장인어른 되시고 우리 그럼 사위고 그럼 여기가 2대 3대인 거죠? 네네네. 1대는 지금 올라오시다 하도 힘이 들어서 저기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예, 저쪽에 계세요. 네. 해발 1000m의 정선 산골 마을. 그냥 서 있기도 쉽지 않은 45도 경사의 비탈진 밭에서 더덕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울까요? 게다가 올해는 폭염에 태풍까지 숱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일대부터 3대 가족이 의기투합하며 예년보다 2~3배의 공을 함께 쏟았습니다. 저희 더덕은요. 여기 와보셨다시피 이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 경치, 이 자연, 이 흙, 이 모든 것을 먹고 자라는 더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이게 먹을 수 있게, 이 더덕이 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만드는 거고. 더덕 안에다가 이 자연을 다 담은 거예요. 이곳 정선을 담았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좀 한번 캐봐도 되나요? 캐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부터 더덕 발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다칠까봐 저는 초보자라 그렇죠. 겁이 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캐면 찍히지 않아서 정품이고 좋아요. 그죠. 어디 있네 진짜.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1더덕, 2더덕, 3더덕, 4더덕. 네, 지금 더덕 계속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와요. 이거는 2개 붙었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단 한마디. 신봤다! 와, 보이세요? 이제 5분도 안 걸린 겁니다. 이제 5분도 안 돼서 나온 이 자연산 더덕들. 이제 향이 지금 코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더덕 향이 취했어요. 네. 이거 지금 제가 먹어보면 안 되나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 그렇죠. 먹어도 되죠. 더덕이 좋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까져요. 한번 비워 먹어보세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속살 뽀얀 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먹을게요. 예. 되게 고소하고 향이 딱 먹는 순간 향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코로 갑자기 확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구이 해 먹으면 맛있어요. 구이? 네, 더덕구이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더덕구이랑 더덕을 또 장아찌해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아주 밑반찬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더덕 장아찌가 돼요? 예부터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을 지녔다고 해 사삼이라 불리는 더덕.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더덕 한번 제대로 즐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제가 뭐 더덕 맛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까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아, 깜짝 놀랐어요. 아우, 별 차린 거 없는데요. 그냥 우리 늘 먹는 거예요. 네. 늘 이렇게 드세요? 네, 이 정도는 그냥 늘 먹는 거예요. 네. 지금 가족들 표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촬영 나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무 환경 최고입니다. 아, 이런 촬영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더덕으로 된 음식 소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요거? 예, 그거는 더덕장아찌. 아, 이게 더덕장아찌예요. 예. 그리고 또 저쪽 거는 먹기 좋게 제가 채를 썰어서 그냥 밥 위에 그냥 편하게 놔 먹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채무침이에요. 딱 덜어가지고 그냥 밥에 슥슥 비벼가지고 그냥. 맞아요. 비벼서 그냥. 너무 잘하네. 예, 비비면 최고예요. 참기름 한 방울. 아이 참. 너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건 예, 이건. 아버지도 좀 더 드세요. 아, 밥도둑이네, 밥도둑. 응? 아니, 아버지, 이렇게 안 드세요. 제가 고기 쌈 하나 싸드릴게요. 네? 싫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장 안 넣어도 돼요. 야, 이거 뭐,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고소한 맛이 또 배가 되지, 구우니까. 우리 막내, 우리 손녀딸, 우리 막내 손녀딸 더덕 좋아요? 더덕 최고. 아, 예뻐. 더덕은 요즘 같은 가을철에 뿌리 영양분이 최고조로 올라오니까요. 올가을 건강은 요 더덕으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가업을 잇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3대째 더덕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 3대가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더덕 기관지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챙겨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더덕 요리로 이 가을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보시죠.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쌀쌀한 공기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시각 대전이 8.8도로 어제보다 높긴 하지만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질은 무난한 편이지만 차츰 북서풍을 타고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꽃과 함께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예산 출렁다리 화단에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네요. 그리고 코스모스 군락도 운전하는 차량이 멈출 정도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네. 장관이네요. 아, 네. 8663번님, 저는 월요일 아침에만 피는 꽃이랍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딱 알겠는데요. 장상아 리포터인가요? 그럼요. 예. 상아꽃이 활짝 폈네요. 네, 전 닮은 분인 줄 알았어요. 반가워요.
있죠. 네. 2704번님, 어제 당진 농업기술센터에 놀러 갔는데 아담한 꽃밭에 핑크뮬리를 많이 심어놔서 참 예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사진 찍고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분명하셨을 거예요. 네. 6878번님, 친구들과 오랜만에 꽃 구경하고 바람도 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쓰고 돌아다녔고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벗었답니다. 예쁜 꽃이 있어서 가을에 활력이 됩니다. 아, 예쁘네요. 네. 1076번님, 우리 집 정원에도 가을꽃이 가득합니다. 국화, 천수국, 구절초인데요.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피어 볼 때마다 기분을 즐겁게 합니다. 네. 0587번님, 보기 드문 화초를 소개하려고요. 이게 바로 문익점 선생님이 가져오셨다는 목화꽃이고요. 식욕은 아닌 관상용 가지랍니다. 눈으로만 드셔보세요. 그렇군요. 네. 목화꽃. 7813번님, 어제 한밭수목원 풍경입니다. 어느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꽃들도 반갑게 맞아줘서 환한 미소가 절로 피어납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네. 네, 7353번님, 저희 집 베란다에서 키우는 유럽 제라늄과 사랑초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든든한 활력소가 된답니다. 네, 가족 여러분 덕분에 다양한 꽃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저 자꾸 상아꽃이 맴돌아서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가을 별미 중 최고인 왕새우를 만나러 갑니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서는 지하수로 키운 무항생제 새우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통통하게 살오른 서천 새우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이 배추의 품질이 저하되고 출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올라서 올해 아예 그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면서 포장김치 제조사들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량난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포장김치의 수요는 높아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장마 이후에 재배를 시작한 이 가을 배추가 이 김장철에 공급이 돼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에는 배추값이 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모쪼록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 장바구니 물가는 그대로 안정세를 취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